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절한 할머니를 태운 휠체어가 언덕 아래로 굴러가던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동양인 남자들이 순식간에 응급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체코 브루노의 평화로운 가을 오후였습니다. 저는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외할머니를 모시고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죠. 병원으로 가는 언덕길에서 갑자기 휠체어 바퀴가 돌부리에 걸렸고 순간 균형을 잃은 휠체어가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지셨고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관광버스 한 대가 멈춰섰고 동양인 남성 몇 명이 뛰어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말을 걸었지만 영어도 체코어도 아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체계적이었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그들은 할머니의 상태를 안정시켰고 구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그 낯선 동양인들이 누구인지 왜 그렇게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감사함만 느꼈을 뿐이죠. 그런데 그날의 짧은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들이 체코를 방문 중이던 한국 소방관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중 한 명과 제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의 다음 여정도 함께 해주세요. 제가 처음 마테이를 만난 그날은 체코 브루노의 가을이 막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이 외할머니의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파킨슨병을 앓고 계셔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야 했어요. 보통은 택시를 불러 병원에 가곤 했지만 그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할머니와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계셨고 저는 할머니를 밀며 우리 동네의 작은 공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브루노의 가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무들은 붉은색과 황금색으로 물들고 공원의 길은 마치 동화 속 길처럼 낙엽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할머니는 그 풍경을 보며 미소 지으셨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빠져나와 병원으로 향하는 언덕길에서 갑자기 휠체어 바퀴가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은 휠체어가 앞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걸 붙잡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휠체어는 앞으로 넘어졌고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제가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머리를 다치신 것 같았고 의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꺼내려 했지만 그 순간 갑자기 관광버스 한 대가 멈춰 섰고 동양인 남성 몇 명이 뛰어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말을 걸었지만 영어도 체코어도 아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체계적이었습니다. 한 명은 즉시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하고 다른 한 명은 머리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가방에서 응급키트를 꺼내 머리 상처에 지혈을 시작했고 한 명은 제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소방관이에요. 도와드릴게요.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 목소리에서 진정한 안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했고 그중 한 명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들은 할머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했고 저에게 계속해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버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만이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 그때 그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키가 컸고 친절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그의 이름은 마테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할머니가 가벼운 뇌진탕을 일으켰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위해 하룻밤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실에 앉아 할머니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그 동양인 남성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여기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밤늦게 깨어나셨고 제일 먼저 물으신 건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관광버스에서 내린 동양인 남성들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퇴원했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싶었고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목격했던 관광버스 회사에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관광버스 회사에 연락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버스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고 여러 회사에 연락해 보았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겨우 그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브루노 중앙병원 근처에서 멈춰 섰던 관광버스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동양인 손님들이 저희 할머니를 도와주셨거든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요. 운영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신가요? 그 버스는 한국 소방공무원 연수단이 탄 버스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소방공무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왜 체코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체코의 소방 시스템을 배우러 온 연수단이에요. 지금은 프라하로 이동했을 거예요. 저는 프라하에 있는 그들의 숙소 정보를 물었고 운영자는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프라하까지 가서 그들을 만나야 할까? 하지만 레스토랑 일도 있고 할머니도 돌봐야 했습니다. 결국 전화로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호텔에 전화했을 때 다행히 그들은 아직 체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 통역사가 전화를 받았고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일을 말씀하시는군요. 대원들이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었어요. 할머니는 괜찮으신가요? 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으셨어요. 그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통역사는 잠시 말을 전달한 후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원들이 매우 기뻐하네요. 사실 내일 브루노로 다시 돌아갈 예정이에요. 마지막 일정이 브루노 소방서 방문이거든요. 그때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기뻐서 바로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은 운 좋게도 제 휴일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브루노 중앙 소방서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설렘과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결국 간단한 감사 카드와 체코 전통 쿠키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카드에 감사의 말을 적었습니다. 영어로 적었지만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 한국어로도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건강 상태도 함께 적었습니다. 소방서 앞에 도착했을 때 한국 대표단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통역사를 찾았고 곧 그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엘리슈카예요. 엘리슈카 씨.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지연이에요. 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연 씨는 저를 대원들에게 안내했고 그 중에서 저는 즉시 그 남자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에게 손을 흔들었던 그 친절한 미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분이 엘리슈카 씨예요. 할머니를 도와주셨던 그 손녀분이세요. 대원들은 모두 반갑게 인사했고 특히 그 남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영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테이입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마테이. 한국 이름치고는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의 한국 이름은 정우였고 마테이는 체코에서 사용하기 쉽게 그가 선택한 이름이었습니다. 네, 덕분에 할머니는 이제 괜찮으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준비한 카드와 쿠키를 전달했고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마테이는 카드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국어 정말 잘 쓰셨네요. 구글 번역기를 썼어요.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저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완벽해요 라고 말했고 대원들과 함께 카드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 씨는 그들이 체코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내일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겨우 만났는데 벌써 헤어져야 한다니. 연락처를 교환하면 어떨까요?
지연 씨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도 알려주실 수 있고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저는 기쁘게 동의했고 마테이와 이메일 주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함도 주었는데 거기에는 한글로 된 그의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소중히 받아들였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마테이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가방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소방차 모양의 열쇠고리였습니다. 이건 우리 팀의 기념품이에요. 가지고 계세요. 저는 감동해서 그것을 받았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테이의 친절한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마테이와 한국 소방대원들이 떠난 후 저의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틈틈이 할머니를 돌보는 평범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 책상 위에 놓인 소방차 열쇠고리와 때때로 확인하게 되는 마테이의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연락을 시작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는 바쁜 소방관이고 저는 그저 우연히 도움을 받은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후 용기를 내어 첫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테이 씨. 저 엘리 슈카예요. 한국에 잘 도착하셨나요? 다시 한번 할머니와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셨고 소방차 열쇠고리는 제 가방에 항상 달고 다니고 있어요. 보낸 직후부터 저는 초조하게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바빠서 답장을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날 저녁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 슈카 씨. 이메일 감사합니다. 네,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회복되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체코에서의 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특히 브루노는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의 이메일은 간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고 그렇게 우리의 이메일 교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고받던 이메일이 점차 더 자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테이는 한국의 일상과 자신의 소방관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체코의 문화와 제 레스토랑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나라에 대해 많은 질문을 주고받았고 점점 더 친해져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마테이에게 더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이메일이 아닌 뭔가 더 의미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생각 끝에 한국어로 직접 쓴 감사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강의와 앱을 통해 기초적인 한글을 배웠습니다. 한글은 생각보다 논리적이고 배우기 쉬웠습니다. 알파벳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한 후 저는 드디어 짧은 감사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습니다. 마테이 씨,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 슈카입니다. 당신이 제 할머니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영웅입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감사합니다. 편지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낸 후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빠르게 답장이 왔습니다. 엘리 슈카 씨, 정말 놀랍네요. 한국어로 쓴 편지를 받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글씨도 예쁘고 문법도 거의 완벽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셨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마테이는 때때로 한국어 표현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체코어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인 내용으로 발전해 갔고 서로의 꿈과 희망, 두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마테이는 제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엘리 슈카 씨, 이렇게 이메일로만 대화하는 것보다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영상통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스크린을 통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 슈카 씨.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미소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테이 씨.
저는 긴장해서 겨우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를 보여주었고 저는 제 레스토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도 잠시 화면에 나와 인사를 하셨고 마테이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건강해 보이세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에게 점점 더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우정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테이와 대화하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상통화 중에 마테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엘리슈카 씨, 사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무엇인가요? 다음 달에 제가 휴가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 와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서울을 안내해 드릴게요. 그동안 이메일과 통화로만 이야기했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제안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에 간다고요? 그것은 제가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직접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렇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레스토랑 일도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항공권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짧은 여행이라면 휴가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한국에 오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릴게요. 마테이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저는 깊이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였고 문화적으로도 매우 다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테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네,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테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우리는 곧바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할머니는 제 여행을 매우 기뻐하셨고 레스토랑 동료들은 일주일 동안의 휴가를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저의 한국인 영웅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이번 여행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없는 동안 괜찮으실 거죠?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말고 가렴. 나는 이웃 미하엘라가 매일 와서 살펴볼 거야. 넌 그 좋은 청년을 만나고 한국이란 나라를 직접 경험해봐. 할머니는 항상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어릴 때 교통사고로 잃고 힘들었을 때도 항상 할머니가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사고는 저에게 더욱 큰 충격이었고 마테이와 그의 동료들의 도움은 더욱 소중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을 나오자마자 저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마테이는 환영합니다. 엘리슈카라고 쓰인 한글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는 웃음이 나왔고 동시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테이 씨. 저는 그에게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슈카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의 실제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통화로 보던 것보다 더 키가 크고 더 친절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캐리어를 받아들며 피곤하시죠? 호텔로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체코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 높은 빌딩들, 밤이 되어도 밝게 빛나는 네온사인들,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서울은 정말 활기찬 도시네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예요. 내일부터 여러 곳을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은 충분히 쉬세요. 마테이가 예약해준 호텔은 명동이라는 쇼핑 지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아늑한 방이었고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좋은 꿈 꾸세요. 마테이는 저를 호텔 방까지 데려다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설렘과 기대감으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이 여행이 어떤 경험을 가져다 줄지 상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테이는 약속대로 9시 정각에 호텔 로비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체코에서보다 더 편안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의 그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전통과 현대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코스로 준비했어요. 우리의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마테이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조선시대 왕궁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역사 지식은 놀라웠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그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테이는 영어로 된 안내 팸플릿을 가져와서 각 건물의 의미와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조선 왕조의 주요 궁궐이었어요. 1395년에 처음 지어졌고 여러 차례 전쟁과 화재로 파괴되었다가 다시 복원되었죠. 우리는 경복궁의 다양한 정각들을 둘러보았고 특히 근정전의 장엄함과 경회로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 마테이는 제게도 한복 체험을 제안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궁궐을 구경하면 더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해볼래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고 궁 근처의 한복 대여점에서 아름다운 분홍색 한복을 골랐습니다. 처음에는 입는 방법이 복잡했지만 대여점 주인의 도움으로 완벽하게 차려입을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잘 어울리세요. 마테이는 저를 보고 감탄했고 저는 부끄러움과 함께 기쁨을 느꼈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다시 거닐었을 때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에게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고 한 번은 일본인 관광객이 우리를 부부로 오해해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마테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지만 묘한 설렘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경복궁 관람을 마친 후 우리는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의 전통 공예품과 기념품 가게들이 즐비한 이곳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점심 먹을까요?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실 수 있어요. 마테이는 작은 전통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처음으로 먹어보는 한국 음식은 도전이었습니다. 매운 김치, 불고기, 된장찌개,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 처음에는 매운맛에 놀랐지만 곧 그 독특한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건강에 좋기로 유명해요. 발효식품이 많고 채소도 풍부하죠. 마테이는 각 음식의 이름과 특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특히 이 불고기는 정말 훌륭해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전통 가옥인 한옥들이 모여있는 이 지역은 현대 서울 속에 숨겨진 보석 같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한옥의 구조와 역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죠. 온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발명품 중 하나예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마테이는 저를 남산 서울타워로 안내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울의 전경이 점점 더 넓게 펼쳐졌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많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반짝이는 광경은 경이로웠습니다. 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야경은 더욱 환상적이었습니다. 360도로 펼쳐진 서울의 밤은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이곳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유명해요. 마테이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저기 사랑의 자물쇠들이 있어요. 그는 타워 주변에 걸려있는 수천 개의 자물쇠를 가리켰습니다. 각 자물쇠에는 연인들의 이름과 사랑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자물쇠를 걸고 키를 버리면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믿어요. 저는 그 자물쇠들을 바라보며 문득 마테이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일까요? 친구? 아니면 그 이상? 그의 눈을 마주쳤을 때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고프시죠? 저녁 먹으러 갈까요? 마테이가 침묵을 깨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타워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고 그날의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테이는 제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했고 저는 솔직하게 제 인상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은 빠른 변화와 발전을 이뤄왔어요. 제가 어릴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마테이 씨, 혹시 왜 저를 한국에 초대하셨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메일을 주고받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점점 더 특별한 감정이 생겼어요. 엘리 슈카 씨를 더 알고 싶었고 제 나라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같은 감정이었지만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가능할까요? 저도 마테이 씨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사이에는 너무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차이점이 문제가 될까요? 오히려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닐까요? 그의 말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잠들기 전까지도 저는 계속해서 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은 한국의 기술력과 현대적인 측면을 경험하는 날이었습니다. 마테이는 저를 강남과 디지털 미디어 시티 DMC 같은 서울의 현대적인 지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한국 IT 산업의 중심지 중 하나예요.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사가 많이 있죠. 고층 빌딩들과 첨단 기술이 도입된 공공시설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빠른 발전에 감탄했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대중교통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성장한 건 국민들의 노력과 교육에 대한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어요. 그날 우리는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을 방문했고 한국의 전자산업 발전 역사를 배웠습니다. 미래 기술에 대한 전시도 인상적이었고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에 관한 전시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점심으로는 마테이가 한국식 패스트푸드인 김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간단하지만 맛있는 이 음식은 바쁘게 움직이는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마테이가 특별한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바로 그가 근무하는 소방서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휴가 중이지만 동료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한국 소방 시스템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소방서에 도착하자 그의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체코에서 마테이와 함께 연수를 다녀온 대원들이었고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아, 할머니의 손녀분이시죠? 할머니는 건강하세요? 저는 할머니의 안부를 전하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소방서 내부로 안내하며 한국의 소방 장비와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소방청은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드론을 이용한 화재 탐지,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 등이 그 예죠. 소방차와 구급차 내부도 둘러볼 수 있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원들의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훈련 스케줄이 있었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시뮬레이션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코에서 마테이 씨와 동료들이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할머니를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군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어디서든 누구든 도울 수 있도록요. 마테이의 동료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방서 방문을 마치고 나올 때 저는 한국의 소방 시스템과 대원들의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단순한 일이 아닌 진정한 사명감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테이 씨는 정말 멋진 직업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힘들지만 보람찬 일이에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마테이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빌려 한강을 따라 달리며 서울의 다른 면을 경험했습니다.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쉼터예요.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해요. 해질 무렵 우리는 강변에 앉아 함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마테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 따뜻함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엘리 슈카 씨, 이렇게 함께 있으니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마테이 씨.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강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테이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여행 사흘째 되는 날, 마테이는 저를 서울 외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의 목적지는 수원화성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지은 성곽이에요.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죠.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마테이에게 물었습니다. 마테이 씨, 어제 소방서에서 들은 얘기인데 소방관들이 자주 외국으로 연수를 가나요? 체코에는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소방청은 국제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소방 시스템을 배우고 우리의 기술도 공유하죠. 체코는 유럽에서도 소방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 중 하나라 선택됐어요. 제가 영어를 할 수 있어서 그 팀에 합류하게 됐고요. 정말 운명 같아요. 만약 마테이 씨가 그 팀에 없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가끔은 우연히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죠. 수원화성에 도착한 후 우리는 성곽을 따라 걸으며 한국의 역사와 건축 기술에 대해 더 배웠습니다. 마테이는 정조대왕이 이 성을 지은 이유와 당시의 혁신적인 건축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조대왕은 어머니를 위해 이 성을 지었다고 해요. 효심이 깊었던 왕이었죠. 한국 문화에서는 가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네, 가족의 유대와 효도는 한국 문화의 핵심 가치 중 하나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부모님 같은 존재였고 저 역시 할머니께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마테이가 말한 효심이란 가치는 제게도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수원화성 관람을 마친 후 우리는 근처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물건들이 즐비한 시장은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전통시장은 한국의 일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마테이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떡볶이, 호떡, 붕어빵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고 저는 그 모든 새로운 맛에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달콤한 호떡은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마테이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엘리슈카 씨, 내일은 여행 마지막 날이네요.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어디인데요? 제 고향이에요.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요. 저는 기대감을 느끼며 동의했습니다. 마테이의 고향을 방문한다는 것은 그가 저를 더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인사동의 작은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전통 음악이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어땠어요? 마테이가 물었습니다.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은 문화를 가진 나라더군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도 인상적이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 모두 아름답고 특별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실 장소보다는 마테이 씨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제 말에 그는 살짝 놀란 듯 보였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엘리슈카 씨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엘리슈카 씨, 제가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그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었지만 우리의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테이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약속대로 우리는 아침 일찍 마테이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2시간 정도 이동한 후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부모님은 지금도 이곳에 살고 계세요. 마을은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적한 시골 풍경, 넓게 펼쳐진 논과 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마테이의 부모님 집은 마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집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제가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마테이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그의 부모님께 어떤 인상을 줄지, 언어 장벽은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테이의 어머니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슈카 씨. 마테이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정말 반가워요.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는 간단한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마테이는 제가 놀란 표정을 보이자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은퇴하셨지만 아직도 영어 실력이 좋으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마테이의 아버지도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는 영어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따뜻한 미소와 제스처로 환영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한국 음식을 준비했어요. 마테이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마테이는 제가 체코에서 왔다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부모님께 설명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운명이네요. 마테이가 그날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그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마테이의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국 전통 음식들을 차려주셨습니다. 불고기, 잡채, 갈비찜, 각종 나물과 김치 등 테이블 가득 음식이 놓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이 모든 것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특별한 손님을 위한 특별한 식사예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마테이의 아버지는 마테이에게 한국어로 무언가를 물었고 마테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테이의 표정이 약간 긴장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마테이는 저를 마을 근처의 작은 산책로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을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고 멀리 산과 들판이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아버지가 물으신 게 뭐였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마테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 물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직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엘리슈카 씨. 그는 제 앞에 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며칠 동안 제 마음은 더욱 확실해졌어요. 저는 엘리슈카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도 그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마테이 씨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체코에 할머니가 계시고 직장도 있고 마테이 씨는 여기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당장 모든 것을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우리의 감정을 확인하고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요. 그의 제안은 합리적이었고 제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마을을 산책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거리 연애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언어 문제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서로에게 느끼는 강한 유대감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테이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어머니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은 전통 한국 차와 함께 손수 만든 작은 자수 손수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추억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또 놀러 오길 바랄게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테이의 가족에게서 진정한 한국의 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선 진심 어린 따뜻함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마테이와 저는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다시 체코로 돌아가야 했고, 우리의 여행은 끝이 나지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공항까지 배웅할게요. 마테이가 말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밤 호텔 방에 돌아온 저는 가방을 정리하며 이 짧은 여행 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마테이와 함께한 시간들,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저는 이 도시와 이 나라에 대한 애정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테이에 대한 제 감정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테이는 약속대로 호텔에 와서 저를 공항으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주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잘 가요, 엘리슈카 씨.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마테이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마테이 씨.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한국을 보여주셔서,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셔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테이는 용기를 내어 저를 포옹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연락할게요. 매일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약속해요.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보고 저는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고 그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였고 돌아가면 많은 것이 변할 것 같았습니다. 체코에 돌아온 후 저는 바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제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고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상세히 들려드렸습니다. 특히 마테이와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마테이 씨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구나. 네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쁘다. 하지만 할머니,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너희 둘이 정말 서로를 원한다면 방법은 찾아질 거야. 할머니의 말씀은 제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마테이와 저는 더욱 자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뿐만 아니라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어를 공부했고 마테이도 체코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마테이가 특별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엘리슈카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다음 달에 체코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프라하에서 열리는 국제 소방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됐거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마테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브루노도 방문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컨퍼런스가 끝나면 바로 브루노로 갈 거예요. 엘리슈카 씨와 할머니도 뵙고 싶어요. 그렇게 마테이는 체코를 방문했고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에게 브루노의 아름다운 곳들을 소개했고 체코 전통 음식도 맛보게 했습니다. 할머니도 마테이를 만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고 마테이는 할머니께 한국에서 가져온 건강차와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마테이의 체코 방문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다시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첫 번째 이별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확신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조금씩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한국에 갈게요. 저는 공항에서 그를 배웅하며 약속했습니다.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매일 연락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장거리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대 차이,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마테이의 체코 방문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한국 문화와 역사, 예절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했습니다. 마테이와의 관계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고 언젠가 그곳에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저는 매일 밤 한국어 공부와 마테이와의 영상통화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국으로 이주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엘리슈카.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나는 여기 이웃들도 있고 또 너와 화상통화도 할 수 있잖니. 네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단다. 할머니의 이해와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주를 결정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 시간 2주 동안 머물면서 한국 생활을 더 깊이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마테이는 휴가를 내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이번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경주, 제주도 등 다양한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 문화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올레길을 걷고 한라산을 올라가고 해변에서 일출을 보는 경험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한국이 맞나요? 유럽의 어느 휴양지 같아요. 저는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얼굴을 가진 나라예요. 바쁘고 현대적인 서울, 전통이 살아있는 경주,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넘치는 제주도까지. 여행 중에 마테이는 제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엘리슈카 씨, 한국에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천천히 준비해서요. 그의 제안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미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고 할머니와도 이야기를 나눈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질문을 받으니 현실감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어요. 언어 문제, 직업,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요. 이해해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준비할 시간을 가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겠습니다. 그의 이해와 배려는 제게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제주도의 조용한 해변에서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주가 끝나고 저는 다시 체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확실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아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한국어 공부를 더욱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프라하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정식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일상 회화도 익혔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제 레스토랑 경험을 살려 한국의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할머니와 관련된 결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지만 저는 할머니를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본 끝에 처음에는 6개월 정도 한국에서 지내보고 상황을 보면서 할머니를 모시고 오거나 정기적으로 체코를 방문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마테이와 저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서로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를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시작했고 저는 체코에서의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진 후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이주하여 6개월 동안 마테이와 함께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직업을 찾고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저는 마지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마테이에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엘리슈카 씨. 한국으로의 이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모험이었습니다.
짐을 싸고 레스토랑 일을 정리하고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마테이에 대한 사랑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떠나는 날 작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 어머니의 반지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결혼할 때 끼던 반지란다. 네가 행복한 미래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함께하길 바란다.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곧 할머니를 초대할 거예요. 알고 있단다. 내 손녀는 강하고 현명해. 네가 선택한 길을 믿어. 그렇게 저는 체코를 떠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이주자로서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테이는 언제나처럼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더욱 설레고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환영합니다. 당신의 새 집에. 그는 저를 포옹하며 말했습니다. 마테이의 아파트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담하지만 편안한 공간이었고 그는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당분간은 여기서 함께 지내고 천천히 우리만의 공간을 찾아볼까요? 마테이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한 단계씩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한 달은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어, 음식, 교통, 문화적 차이 등 모든 것이 도전이었지만 마테이의 도움과 제 자신의 노력으로 점차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언어 문제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기본적인 한국어는 할 수 있었지만 일상 회화와 복잡한 상황에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저는 근처 대학의 한국어 집중 과정에 등록하여 매일 수업을 들었고 마테이도 퇴근 후 저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혼자 장을 봤어요. 완전히 성공적이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살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자랑스럽게 마테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엘리슈카 씨는 정말 빨리 배우네요.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저는 직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테이의 소개로 외국인을 위한 취업 박람회에 참가했고 여러 면접을 보았습니다. 결국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 외국인 손님을 위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레스토랑 경험과 영어, 체코어 능력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첫 직장을 얻었어요. 내일부터 시작해요. 저는 합격 소식을 들은 날 기쁨에 차서 마테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축하해요. 이건 정말 큰 성과예요.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할게요. 일을 시작하면서 제 한국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직장 동료들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어색함이 있었지만 점차 동료들과 친해지면서 그들의 따뜻한 환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 팀장인 미나 씨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 직장 문화와 예절을 가르쳐 주었고 때로는 퇴근 후 함께 식사를 하며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 잘 적응하고 있어요. 미나 씨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나 씨 덕분이에요. 그리고 마테이 덕분이고요. 마테이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마테이와 저의 관계는 함께 살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과 습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며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충돌도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때요? 후회하지 않아요? 어느 날 저녁 마테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고 가끔은 익숙한 체코의 모든 것이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요. 그의 눈에 기쁨이 빛났고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엘리슈카 씨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6개월이 지나고 저는 체코로 잠시 돌아가 할머니를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이웃들과 가까이 지내며 지역 노인센터의 활동에도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슈카, 너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한국 생활은 어때?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할머니.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꽤 적응했어요. 좋은 직장도 있고 친구들도 생겼고, 그리고 마테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아이가 널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 다행이구나. 저는 할머니께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드렸습니다. 건강에 좋은 홍삼, 한국 전통차,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가벼운 한복 스타일의 상의도 준비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이에요. 편안한 버전으로 가져왔어요. 할머니는 그것을 입어보시고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정말 편안하구나. 한국 사람들은 실용적인 것 같아. 할머니와 함께 일주일을 보낸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한 결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 새로운 집이 되었고 마테이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몇 주 후 마테이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이트에 초대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로부터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변을 걷다가 마테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반지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엘리슈카, 당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연히 시작된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특별한 사랑으로 발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언어, 배경을 가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와 함께 앞으로의 삶을 나눠주시겠어요?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프러포즈에 마음이 뭉클해졌고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마테이.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는 일어나 저를 꼭 안아주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을. 마테이와 저는 6개월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체코에서 온 할머니와 몇몇 친구들이 참석한 아담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진행했고, 두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결혼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마테이의 부모님과 만난 할머니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소통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셨습니다. 엘리슈카, 이제 네가 왜 이 나라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것 같구나. 여기 사람들의 따뜻함이 특별하구나. 할머니는 결혼식 날 제게 속삭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큰 행운을 가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것은 분명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결혼 후 마테이와 저는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집은 한국과 체코의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 되었습니다. 거실에는 체코 크리스탈 장식품과 한국 전통 도자기가 나란히 놓였고, 부엌에서는 한국 음식과 체코 음식의 향이 번갈아 퍼졌습니다. 저는 호텔에서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며 점차 한국어 실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마테이는 소방서에서 승진하여 국제협력부서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의 체코 경험은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1년에 2번 저희가 체코를 방문하거나 할머니가 한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랍게도 한국에 잘 적응하셨고 한국의 목욕탕과 전통차 그리고 명소들을 즐기셨습니다. 결혼 2년 후 저희는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작은 딸아이는 체코와 한국의 혈통을 이어받은 두 문화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체코 이름 마틸다와 한국 이름 지민을 함께 지어주었고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우리 딸은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가질 거예요. 마테이는 아기를 안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랄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우리는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제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느낍니다.
물론 제 뿌리는 여전히 체코에 있고 그것을 잊지 않지만 한국은 제가 선택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정의 문화, 효율성과 혁신, 그리고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떠올리면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놀랍습니다. 그때는 단지 할머니를 도와준 소방관에게 감사하기 위한 짧은 여행이었는데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마테이를 만나 제 삶의 동반자를 찾았습니다. 그의 용기와 친절함, 헌신과 사랑은 제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저는 매일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문화의 만남, 이해와 존중의 여정,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연결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소방관의 순간적인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특별한 힘이 아닐까요? 기술적 발전과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따뜻함입니다.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다른 외국인들과 나누며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만나는 외국인 손님들에게 저는 단순한 컨시어지가 아닌 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문화대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테이는 여전히 소방관으로서 매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연결과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세요. 그것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니까요.